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콩나물쌤이 나서서 물어봐드리는 콩나물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20년 경력의 서울대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신 홍순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순범이라고 합니다. 틈틈이 사실 책을 많이 쓰고 있어 갖고요. 엄마의 첫 공부라는 책인데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육아에도 정석과 원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석, 원리 이거 알면 훨씬 더 편해지고 또 잘할 수 있잖아요. 네. 육아에는 도대체 어떤 정석과 원리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큰 방향을 잘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할 때도 사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이 맞으면 그래도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 것처럼 육아도 사실은 비슷하다. 그래서 그 정석이 어떤 큰 방향인데 그 방향은 크게 보면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착, 훈육, 자립 이렇게 4단계를 단계별로 가시는 게 큰 방향에 맞게 가시는 게 아닐까 해서 정리를 드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알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기, 어린이, 청소년인데요. 그래도 연령을 구분을 하자면은 아기라고 했을 때 그 애착 단계는 한 만 2, 3세. 그리고 조금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니고 또 초등학교도 다닐 나이대가 훈육. 훈육만은 아니고 이제 애착과 훈육이 이제 같이 섞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뭔가 이제 자립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해서 자립.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보다 그 말씀이 되게 이해가 더 쉽네요. 네. 아기, 어린이, 청소년. 아기 때는 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어린이 때도 애착을 잘 형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훈육을 또 잘 해야 되겠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자립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방금 애착 형성은 한 2, 3세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겠고 그리고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중요한 것, 부모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애착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아기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처음 등장을 한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도 이 세상에 대한 첫인상을 받는단 말이죠. 그 첫인상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쉽게 바뀌지 않기도 하고요. 그 세상에 대한 첫인상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편으로는 그게 평생의 심리에 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첫인상을 근데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주 양육자가 주시게 되죠. 그 구체적으로는 조금 아이의 어떤 요구에 잘 반응해 주는 것, 배고플 때, 졸릴 때, 불편할 때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면서 그거를 그 반응을 잘 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배고프고 하여튼 졸리고 뭔가 힘들어서 울고 그러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그게 아직은 엄마인지 누군지도 아직 가능하기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에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울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와서 나를 보살펴주고 힘든 거를 금방 해결해 주네.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이미지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맞아. 근데 이 세상은 힘들다가도 그런 게 또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어떤 첫인상 그 뿌리가 아기 때부터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주는 게 주양육자란 말이죠. 그리고 그 주양육자는 부모. 그 중에서도 주로는 사실 어머니인 경우가 많죠. 구현을 하자면요. 엄마, 아빠 이제 같이 하셔야 되는 역할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은 어머님도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아이에게 그렇게 잘 반응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머님이 막 불편하고 좀 불행하고 우울하시고 그러면 아이한테도 그 에너지가 가기가 어렵단 말씀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잘 반응해 주는 것,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양육자인 어머님이 행복하시고 편안하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그게 아이에게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변 가족들, 남편분을 비롯한 친척분들의 주변 가족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 어머님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이에게 좀 올인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착 형성에 있어서는 부모가, 특히 엄마가 반응을 잘 해주는 것. 그래서 배가 고파요 했을 때 젖을 딱 주고 똥을 싸서 좀 찝찝해요 했을 때 딱 갈아줬을 때 아이가 세상이 나한테 잘 반응해 주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방해물은 뭐냐? 바로 엄마의 뭔가 우울감, 불안감. 엄마가 힘들면 그런 반응을 해주기 어려우니까 주변 분들이 잘 돌봐주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어머니 스스로도 본인의 건강과 특히 정신건강 잘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기 시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착을 형성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가 되면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벌컥벌컥 화부터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아이 마음에 상처도 많이 남는데, 이렇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건강하게 훈육을 하는 그런 기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만 말씀을 주셨지만 두 가지를 이제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한편에는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 분과 또 한편에는 아이가 이제 훈육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만 너그럽게만 봐주시고 훈육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또 그게 또 지나치는 것도 이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양쪽이 다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어떤 그 양육의 원리는 큰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애착, 훈육 다음엔 자립으로 나아가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훈육을 통해서 그 다음은 자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육을 할 것이냐, 또 한다면 얼마나 심하게 할 것이냐, 또 덜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꼭 한번 그 순간에 고려해 보실 거는, 만약에 훈육을 안 하는 쪽이라면, 이거 그냥 안 고치고 계속 넘어가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거 못 고치고 있을 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면 사실 고쳐줘야죠. 어릴 때부터 그걸 고쳐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회생활 잘하는 성인으로 키워주실 수 있도록 자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역으로 지나치게 화를 내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가 결국 그거를 금방금방 못하니까 또 더 화가 나실 텐데, 가만, 이거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자립으로 갔을 때 큰 문제가 생길까? 이거 지금 안 고쳐도 뭐 크다 보면 2, 3년 후에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 아니야? 친구들을 좀 만나서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자기만 안 고치고 있으면 스스로 고칠 만한 건 아니야? 혹은 지금 얘기했을 땐 너무 힘든 거고, 하지만 몇 년 후에 얘기하면 얘가 그냥 제가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결국은 이제 자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게 또 거기에 따라 아이가 능력이 커짐에 따라 가장 적절한 그 훈육의 타이밍이 뭘까를 생각을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고, 뭐 계속 화를 내고 세게 하는데도 아이가 그걸 못 고치고 있다면은 아직은 조금 기다렸다 다시 시도하셔야 될 신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큰 방향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훈육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이걸 마음의 기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육의 세 번째 단계 자립이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은 아이가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유달리 많은 우리 한국 부모님은 이 자립을 잘 못 시킵니다. 왜 한국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이들 자립을 잘 못 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립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자립, 결국은 한편으로 보면은 막 내가 정말 아기 때 이렇게 감싸고 돌보고 그러던 존재가 뭔가 자기 갈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놓아준다는 약간의 이별의 요소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슬퍼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이가 그냥 자립으로 해서 자기 길을 잘 가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히 뿌듯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약간의 슬픔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을 또 유난히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이를 자립으로 놓아주는 걸 더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큰 원칙을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애착, 훈육, 자립으로 간다는 거. 이 팩트를 머릿속에 일종의 공부하듯이, 엄마의 첫 공부하듯이 갖고 계시면은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가슴 아프다, 좀 슬프다, 그냥 자립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아, 그거 아니지. 또 원칙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더 아이가 자립으로 가는 거를 더 순조롭게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이면에 심리로는 부모님 중에서도 특히 더 외로우신 분들은 아이에게 좀 심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좀 자립을 자기도 모르게 방해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께서도 결국은 이제 한편으로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자녀로부터의 심적 자립이 어느 정도 필요한 셈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내고 생이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운 거에 대한 이 외로움을 아이의 어떤 부담으로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 정도의 심적 자립은 필요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아이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한 가지 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물론 일단은 아이가 자립해서 잘 살 수 있게 자녀를 잘 키워서 준비시켜 놓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제 책에 보시면 부모가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모라는 존재는 아이 입장에서는 인생 최고의 롤 모델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또 그 부모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를 아이가 보면서 세상은 행복하구나.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만 행복하게 해주려고 너무 부모님이 힘드신 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 부모로도 좋고 아이로서도 어떤 행복한 자립으로 나아가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서로 윈윈인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엇을 해준다기보다 부모가 먼저 심리적 자립도 하고 부모가 먼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20년 동안 이제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전문의로 일하시면서 정말 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셨을 텐데요. 우리 부모님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어떤 에피소드나 그런 분들 계실까요? 어머니랑 아이가 왔는데 아이는 이제 청소년이에요. 한 고등학교 때쯤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우울해서 오셨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착해서 예를 들면 집 밖에 이제 엄마랑 같이 또 잘 나가고 또 그럴 때 나갈 때는 꼭 손을 잡거나 꼭 팔짱을 끼거나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아이가 참 착한 아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자립의 과정에서는 조금 부모의 길 말고 내 길을 좀 가보자라는 심리를 실험하는 시기인 거거든요, 청소년기가. 근데 그렇게 너무 또 엄마의 품 안에서만 그 착한 아이로만 있게 되면은 그 자립을 조금 한편으로는 방해하는 게 될 수 있고,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동네를 맨날 다니면은 아이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좀 친구들 보기에 좀 창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엄마가 이걸 너무 또 좋아하는데 또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않겠다고 또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아이 내면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말씀하실 때 옆에서 아이 표정이 굉장히 이제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정말 아이 착한 거 맞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아이가 자립으로 가는 시기의 일정 시점에서는 조금 그런 거 말고 좀 부모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한번 시행착오도 해보고 해보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고, 또 아이도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걸 원하고 있을 수 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사실 좀 우울해질 수도 있다는 좀 설명을 드렸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아이들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이제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실망시킬까봐 계속 하면서 자기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